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사 해결 전공생을 위한 인문형 데이터 큐레이션 태블로 데이터 시각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주차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차원과 측정값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데이터 타입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2차 시에는 계층과 결합된 필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에는 워크시트라든지 열과 행, 그 다음에 마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3차 시까지가, 3주차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사용법이고, 이제 그 4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표현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3주차까지 기본 역량을 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주차부터는 이제 각 유형별 차트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제작하고, 이제 저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태블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태블로를 저희가 이제 그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저희가 그 슈퍼스토어 샘플이죠. 이것들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계층은 상위 계층에 있는 개별 차원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구조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제품이라든지 범주, 하위 범주, 제품 이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품 하위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국가, 시도, 도시.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화살표로 우측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여기 하위 메뉴가 있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와 제품 이름 이 두 가지가 밖에 예를 들어서 꺼내져 있다고 했을 적에 제조업체 위치로 가버렸네요. 컨트롤 Z 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체를 여기다 놓고 이게 위치로 들어가네요. 다시 컨트롤 Z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주, 하위 범주, 이 제조 업체 이 부분으로 한번 이 두 개를 이렇게 클릭을 범주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두 개를 한번 범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로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계층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계층에서 여기서는 지금 계층이 있기 때문에 계층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그러면 지금 제품하고 제품 이 사이에 하위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하고 그 다음에 제품 이름은 현재 다시 컨트롤 Z로 해서 이것들을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에서 계층을 일단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제품들이 제조업체와 제조 이름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계층에 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층에 추가하는 이미 계층이 있는 위치나 제품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체 그 다음에 제품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대로 한번 놔보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제품 이름 제조업체와 제품 이름 하위에 이것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품을 여기에다가 드래그를 했을 적에 하위 범주가 있을 경우에 플러스가 표시가 되죠. 그럼 이것들을 플러스를 킬 경우에 이렇게 하위 범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와 제품 이름도 저희가 작업을 계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위 범주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품의 그 계층, 그 다음에 뭐 제조업체나 제품 이름과 관련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이 계층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층은 저희가 여기에서 계층을 제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제품으로 원래 돌아가야 되니까 계층을 제품에 추가하면 제품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계층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계층을 다시 그 원상태로 회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치죠. 위치도 여기다 열에다 올려놓을 경우에 지역,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시도, 도시 이런 식으로 값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위치를 행에다가 한번 놔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이게 이제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도시.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층은 하나의 상하이의 개념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생각보다 편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시도, 지역, 국가, 지역, 시도, 도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매출량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죠. 이런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이 개념이 있는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대한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층에서 저희가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그 계층 하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두 개를 계층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키고 계층에서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계층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에 하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계층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만들어진 계층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문 아이디를 고객 예를 들어서 배송 날짜를 고객 이름 하위로 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이름과 배송 날짜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즉 특정한 차원이나 그 다음에 측정값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다시 계층에서 제거하시면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그렇게 수정할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범주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건 드래그해서 위치를 서로 교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그 하나의 상, 중, 하의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층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것들이 다 드러날 경우에 좀 너저분해질 수 있는데 공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살펴볼 부분들이 결합된 필드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층을 살펴봤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차원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차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송에 관한 두 개를 배송이죠. 배송에 관한 두 개를 잡아서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기로 갑니다. 복제도 있고 숨기기도 있죠. 만들기에 여기 결합된 필드라고 되어 있죠. 결합된 필드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에 지금 현재 배송 날짜와 배송 이 부분을 한번 다 데이터를 제거를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결합된 이 배송 날짜와 배송 형태를 같이 합친 하나의 필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번 여기다 배송 날짜와 그 다음에 배송 형태를 한번 넣어 볼까요? 이런 식의 이제 값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배송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가요? 아까 배송 날짜와 배송 형태가 하나로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결합된 필드,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하나로 합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방금 배송 날짜와 배송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배송 날짜, 그 다음에 배송 형태, 이것들을 두 개를 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개를 결합하지 않았을 때의 값과 그 다음에 시트를 하나를 열어서 두 개를 결합한 다음에 시트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날짜가 이렇게 쭉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송에 대한 형태가 되어 있죠. 이것들을 너비 맞추기로 좀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 데이터 두 개가 분리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요? 지금 현재 날짜도 있지만 배송과 날짜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이 값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분기, 여기서 분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밖으로 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이게 지금 방금 결합해서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패턴들이 이제 같은데, 여기 결합된 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값이 하나로 붙어 있어도 떨어지지 않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결합된 필드에 마우스를 이렇게 대고 여러분들은 결합된 필드 편집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 날짜와 배송 그 형태, 이 사이에 지금 콤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부호를 넣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죠. 부호를 넣고 그 다음에 한 칸 스페이스를 띄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된 필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로 한번 이 부분을 결합된 필드 이 배송 형태와 그 다음에 배송 형태에 따른 매출량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그 인위적으로 이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의, 다시 한번, 그리고 필요 없을 경우에 이것들을 저희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죠. 국가와 시도 간의 어떤 그 매출을 한번 보면서 여기서 만들기에서 제가 결합된 필드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국가와 지역 이 부분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와 매출, 제가 이제 상하이 개념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각각의 국가 이름이 나타나고, 여기도 지금 국가 결합된 필드 편집에서 저희가 일직선으로 하고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고 중간에 스페이스를 두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중국 있죠. 차이나가 계속 도시로 이렇게 나타나죠. 물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과 이것도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와 지역 좀 더 볼륨이 좀 적은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된 필드. 이 상태에서 결합된 필드 편집에서 스페이스와 보호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것과 매출량을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여기 각각의 지역이 있죠. 국가 지역과 그 다음에 나라 간의 이 값들이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결합된 필드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도 뭐 작업을 할 수 있죠. 국가와 지역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매출을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봅니다. 그러면 국가 지역과 그 다음에 시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국가 지역을 빼지 않고 우리가 국가와 지역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화할 수도 있죠. 북아시아. 그래서 결합된 필드 같은 경우는 이 값 자체를 같이 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값을 특히 결합된 필드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품의 그 대분류, 중분류 이것들을 하나의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각각의 결합된 필드는 아니지만 이런 매출을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보이게 하면 테이블에다 이 값을 놓으면 매출의 숫자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오림차 순으로 이렇게 각각의 그 권역별로 오림차 순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출을 색상으로 놔서 색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온도 다중으로 놓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매출을 크기로 해서 그래프의 굵기와 이것들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크기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 이미 색깔로 길이로 색깔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빼내면 원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결합된 필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되고 있을 적에 저희가 매출 있죠. 매출에서 열에 있는 매출에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값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숫자를 연속형으로 불연속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합계만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각 국가당 이 값을 합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식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기본 값이나 디자인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값으로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현재 계층이나 결합된 필드를 할 수 있는 게 위치 영역들, 그 다음에 제품 영역들, 이 영역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그 하나의 계층에 대한 상하이 개념이 있을 때 합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매출 수량, 예를 들어서 매출 수량 이익 할인율을 여기에서 만들기에서 결합된 필드로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값은 전혀 측정 값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 값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결합된 필드는 반드시 저희가 차원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의 차원에서만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합된 필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값의 상하이 개념이 있을 때 그것들을 통합을 하는 방향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고, 또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값을 열이나 행의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결합된 필드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우리 2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